회장님, 오늘부터 경호 업무를 맡게 된 김시진입니다. 또박또박 내뱉는 인사말에 김순철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눈동자, 그 맑은 눈빛, 30년 전 사랑했던 이화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애써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녀의 프로필을 넘긴 순간 종이장이 손끝에서 바스라질 듯 흔들렸습니다. 모친 이화진, 그 이름 하나에 온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김순철은 그날 이후 밤잠을 설쳤습니다. 종이장에 적힌 이름 하나에 이렇게나 몸이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토록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살아왔건만 눈앞에 선한 여자아이, 아니, 이제 어엿한 여성이 된 김시진을 보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그녀가 떠난 이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화진은 순철이 가장 힘들 때 옆을 지켜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었고 화진은 대학 신문부 기자로 처음 만나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순수했고 정직했으며 무엇보다 한 번도 거짓 없이 그를 사랑해줬던 사람이었지요. 그들의 사랑은 그 시절 누구보다 뜨거웠고 미래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기면 시진으로 하자, 맑고 깨끗한 아이로 키우자,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재벌가에서 평범한 집안 출신인 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했고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회사로 끌려가 강제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화진과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돌아와 보니 그녀는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살아는 있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든 찾고 싶었지만 재벌가의 손길은 그녀의 흔적까지 말끔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재계 3위인 지상그룹을 일으키며 모든 걸 가졌습니다. 단 하나, 화진과의 기억만은 가슴에 묻어둔 채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가슴에 묻었던 이름이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시진, 그 이름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 말투, 눈빛 모두가 화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연결돼 있다는 걸 본능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순철은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김시진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떨려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시진은 또박또박 대답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또 한 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눈빛, 저 말투, 저게 어떻게 화진을 모른 채 자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진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요? 지금은 시골에서 혼자 지내고 계세요. 젊은 시절엔 많이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어릴 적 돌아가셔서 본 적도 없고요. 김순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혼자서 낳아 키운 겁니다. 아무런 도움도 없이 숨을 길게 내쉰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진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화진,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온 거야? 왜 단 한마디 연락을 주지 않았던 거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만든 현실이라는 죄책감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화진의 팔에는 맑고 깨끗한 시진이라는 메모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진이라니, 그 이름을 너 혼자서도 지켰구나.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그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김순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무실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멈춘 건 지상그룹의 본관 로비에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김시진이 경호원 복장에 모자를 쓴 채 서 있었지요. 그녀는 김순철을 발견하곤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하게 인사했지만 마음속은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김시진 씨.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랑 많이 가까우신가요? 시진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둘이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친구처럼 지내요. 저한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시죠.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화진이 그렇게도 강하게 살아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를 따르던 시진은 평소 경호원답게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뒷모습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들어온 후 그는 재빨리 비서실을 호출했습니다. 민 비서, 당장 김시진 씨의 어머니 이화진 씨에 대한 정보될 수 있는 한 조용히 최대한 자세히 알아봐. 민 비서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혹시 따로 이유라도 묻지 마. 단호한 목소리에 민 비서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요? 민 비서는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자 김순철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화진의 최근 사진 몇 장과 간단한 이력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시골 마을에서 장독대 앞에 서 있는 화진의 모습,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고왔습니다. 예전처럼 말없이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오랜 세월을 견뎌낸 사람의 깊은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자료를 다 읽은 김순철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살아왔구나. 그 추운 날들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의 또렷한 눈매, 단단한 성격, 무엇보다도 화진의 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름까지 어느 하나 닮지 않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후회와 안타까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화진을 붙잡았더라면, 이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버지와 딸이 얼굴도 모른 채 마주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김순철은 혼자 차를 몰아 화진이 살고 있다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는 외부 일정이라 둘러댔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산골짜기 외진 마을, 낡은 담벼락과 푸석한 흙길이 이어진 골목 끝에 그는 마침내 오래된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장독대의 뚜껑을 덮는 중년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30해 전 공원에서 마지막으로 등을 돌리고 사라졌던 그녀, 이화진이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디디려던 순간 그는 멈춰섰습니다. 떨리는 손, 마른 침을 꿀꺽 삼킨 입술. 지금 이 순간 그녀 앞에 자신이 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외면했던 세월, 잊은 척 살아온 그 날들. 과연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그의 가슴을 더 깊게 조여왔습니다. 그저 멀리서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녀 앞에 서기엔 너무 많은 것이 미안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순철은 매일같이 김시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위치라는 것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들춰내는 것이 시진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몰랐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진의 동선을 따라다니는 듯한 시선을 애써 숨기려 했고 시진은 회장의 그런 시선을 눈치채고도 애써 모른 척하며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시간은 점점 더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순철은 시진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점심 나랑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시진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영광입니다. 회사 근처의 조용한 일식당,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김순철은 젓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진은 그런 그의 태도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회장님? 김순철은 떨리는 눈빛으로 시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말에 시진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김순철을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냥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죠. 김순철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이화진이 끝끝내 자신의 존재를 시진에게도 숨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물이 맺히곤 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힘든 기억이셨던 것 같아요. 김순철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한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다시금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진 씨 본인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시진은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덕분에 건강하게 컸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궁금했던 적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혹시 내가 누굴 닮았을까? 하지만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정리된 이야기라 굳이 들추진 않아요. 그 말을 들은 김순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화진의 딸이 맞았습니다. 그 담담한 어조, 스스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태도, 모든 것이 이화진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 잊지 못할 것 같군요. 시진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그는 식당을 나서며 오래도록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김순철은 다시 한번 운전대를 잡고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이화진은 여전히 손수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담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화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도록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바람이,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화진아 떨리는 목소리, 쉰 듯한 음성, 그 말 한마디에 화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철 씨.
당신이 왜 여기 그녀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섰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한마디 말보다 깊은 눈빛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철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너무 늦었다. 화진은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말 당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김순철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30년 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김시진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등 뒤로 시골의 찬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김순철과 이화진의 가슴 속에는 오래도록 식지 않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맞춘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조차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순철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진아, 시진이 우리 아이 맞지? 이화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그 아이는 우리 아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순철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김순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내가 나한테 연락했더라면 나 이러고 살지 않았을 거야. 화진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그땐 우리 둘 다 어쩔 수 없었잖아. 당신은 당신대로 짊어져야 할 게 많았고 난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시진이까지 안고 연락했다가 또 상처만 남을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김순철은 고개를 떨군 채 화진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다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 그래야 내 마음이 덜 아플 줄 알고. 화진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가엔 묻지 못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당신 생일엔 편지를 썼어. 보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말했어. 당신은 잘 지내고 있냐고. 혹시 다른 사람 생기진 않았냐고. 그렇게 나 혼자 말했지. 김순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말없이 손을 뻗어 화진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손, 그 온기를 이토록 오래 잊고 살았던 걸까 싶었습니다. 시진이는 내가 당신과 함께했던 마지막 약속이었어. 화진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름도 그대로 지었고 맑고 고운 아이로 키우겠다는 그 약속. 내가 지키고 싶었어. 김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화진아, 내가 이제라도 그 아이 곁에 있어도 될까? 늦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이화진은 잠시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고 그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 마음을 시진이도 알게 된다면 아마 다 이해할 거야, 걘. 그렇게 단단하게 자랐거든. 화진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이렇게 살아줘서. 시진이를 잘 키워줘서. 김순철은 화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치 시간여행을 다녀온 사람처럼 30년 전의 마음을 끌어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은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화진과 함께했던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시진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 같네.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그는 그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김순철은 김시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시진 씨, 오늘 하루만 나랑 같이 나가줄 수 있겠습니까? 시진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회장님?
오늘은 그냥 아버지와 딸로서의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시진은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믿기 어렵겠지만 시진 씨, 당신은 내 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은 공기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진은 말없이 김순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제 아버지는 어릴 적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화진이가 널 지키기 위해 그랬을 거야. 나와 관련된 모든 걸 잊고 살게 하려고. 김순철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는 숨길 수 없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아버린 이상 난 널 외면할 수 없어. 시진의 눈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뭐라 말하려 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차분히 얘기해 주마. 내 어머니도 내게 해줄 말이 많을 거야. 김순철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시진은 살짝 몸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그 길로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고 김순철은 홀로 앉아 한참을 자리를 지켰습니다. 드디어 꺼내버린 진실, 그 진실이 시진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30년 전처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시진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눈은 텅 빈 허공을 헤매는 듯했고 동료의 말에도 반응이 늦었습니다. 회장의 말, 딸이다라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혹은 회장의 어떤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인지 시진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그녀는 단 하나의 생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날 저녁 시진은 곧장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딸을 본 이화진은 반갑게 맞았지만 시진의 얼굴이 심상치 않자 무겁게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시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살아계셨던 거지. 그 순간 이화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까지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한텐 아빠가 돌아가셨다며. 시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화진은 조용히 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이었다고? 시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른 채 자랐어. 그런데 알고 보니 회장님이라고. 그 지상그룹 회장이 내 아버지라고? 이화진은 떨리는 눈으로 시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어릴 때였어. 내가 2살도 안 됐을 때 난 그 사람을 놓쳤어. 아니, 뺏겼어. 재벌가에서 우리 사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순철 씨는 끌려가듯 유학을 갔고 그 뒤로 연락도 소식도 모두 끊겼어. 그래도 왜 한마디도 안 해줬어. 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이화진은 조용히 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너만큼은 상처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었어. 아버지 기다리다 지치고 실망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게 엄마는 그게 더 두려웠어. 잠시 동안 방 안엔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시진은 어깨를 떨며 울었고 이화진은 그런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 사람 요즘도 내 주변에 있었구나. 이화진은 조용히 물었고 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 내가 내 딸이라고 그래. 결국 말했구나. 이화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널 찾으려 한 거면 그 사람,
아직도 우리 기억 잊지 못했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사진을 꺼내놓고 이화진은 시진이 걷기 시작했을 때, 첫 유치가 빠졌을 때, 감기에 걸려 밤새 간호했던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상자 속엔 김순철이 젊은 시절 건네준 반지와 편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고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도? 시진이 물었고 이화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그 사람을 버린 적 없어.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을 뿐이지. 다음 날 아침 시진은 마음을 정리한 듯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바로 김순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녀는 회장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 모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순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듣게 됐구나. 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솔직히 아직은 복잡해요. 머리도 마음도. 당연한 일이지. 지금은 너무 벅찰 거야. 김순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진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아버지라고 불러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김순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진아, 그 말에 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서서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전 멈췄던 시간이 그제야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김순철과 김시진 그리고 이화진의 세 사람에게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연결된 이들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은 여전히 경호 업무를 이어갔고 김순철은 그 누구보다도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지상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늦게나마 딸을 품은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김순철은 사내 이사회를 마친 후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 비서, 다음 달 창립기념일 행사 연단 연설 말고 가족 초청 행사로 바꾸자. 직원들 가족도 부르고 나도 중요한 사람 한 분 초대할 테니 준비해. 민 비서는 놀란 듯 했지만 순철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행사는 곧 전 사원들에게 알려졌고 모두가 웅성했습니다. 회장이 가족을 공개적으로 초대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행사 당일 행사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김순철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에 냉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이날의 그는 유난히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 딸 김시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진은 조심스럽게 단상에 올랐고 박수 소리 사이로 김순철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랜 시간 이 아이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순간 저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고 동시에 모든 걸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 설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진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자리는 좀 과하신 거 아니에요. 김순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 자랑 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사장 곳곳에선 따뜻한 웃음이 번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는 그날 가장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행사 후 시진과 이화진, 김순철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은 한 가정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화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고 김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야.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 너를 놓친 거였는데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이제라도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싶어. 그날 밤 시진은 어릴 적부터 궁금했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평생을 어른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이제는 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이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순철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후계 구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후계자는 정하셨습니까? 김순철은 말없이 시진이 건네준 서류를 가만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후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제 딸 김시진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김순철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진은 단지 회장의 딸로가 아닌 능력 있는 직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갔고 김순철은 한 발짝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진 역시 서울로 올라와 두 사람의 곁을 지키며 오랜 외로움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김순철이 말했습니다. 이젠 가족 사진 하나 남겨야 하지 않겠냐. 화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진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셋이 함께 웃으며 찍은 그 한 장의 사진. 그 사진 속에서 30년을 돌아 다시 만난 사랑과 가족은 말없이도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